정치의 종교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통일교 신천지가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를 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진행형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 종교 문제라고 봐요.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정당 내부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그 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당내 정치를 휘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점점 이게 이제 구구 집단을 넘어서 광신도 집단화 되고 있고, 점점 더 고립되는 양상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를 하는 상황이 돼 있고,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뭐 종교 집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만한 아직은 증거는 없는데, 이따 뭐 소개는 해드릴 겁니다. 뭐 털레반도 일종의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털레반 집단 때문에 민주당 정치도 점점 이제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위헌인 거야, 위헌. 뭐 정광훈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정치질 하는데 이게 위헌인 거예요, 위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종교 집단을 정치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은 한국 정치가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나라 전체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단지 국민의힘 하나, 정당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아주 또 중요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죠?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깐 제가 오디오 좀 체크를 하고, 오디오가 지금 잘 안 들리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 제가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구나. 예, 제 얼굴을 틀어놓고 영상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그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께서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재단 해산 명령을 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이제 종교 집단들을 해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다 할 지금 법률적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게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까 가짜 뉴스 문제도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종교 집단들이 당원을 가장해가지고 정당들의 침투를 해서 정당 정치를 왜곡하고 민심과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또 정치인들은 종교 집단들이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살살 보면서 혹은 그걸 넘어서 이런 종교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정치의 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당이 특정 종교의 하나의 뭐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통일교와 신천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통일교나 심지어는 신천지에 관여돼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중에 신천지 출신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좀 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신천지만 있겠습니까? 통일교도 뭐 돈을 내놓건 뭐 표를 내놓건 뭔가 내놓으면 그 반대급부를 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던 거는 결국 통일교와 신천지, 그 다음에 주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통일교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관여를 안 했다라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바보죠, 바보. 등신인 거야, 그거는. 왜 등신이냐면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잖아, 홍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모질이가 뭐 검찰 캐비넷에 뭐 파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뭐 승복을 했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도둑 맞은 거죠. 대통령 자리를 도둑 맞은 거예요. 물론 뭐 우리도 이제 도둑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도둑 맞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이제 황당하게 당한 놈이 홍준표인 거지. 더 황당하게 당한 사람이. 근데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이제 와서 뭐 종교 집단들이 개입했었다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스스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뭐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왜곡이 됐고,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게 국민의힘만 문제였던가,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게 종교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왔어. 그죠?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 인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앞서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스로 50%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뭐 경선 불복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대선에 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왜 갑자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6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로 모든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인단 투표 결과만 이낙연이 아마 60대 30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60 몇 대 30인가 나왔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지금 종교 집단이 개입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걸렸을 뿐이고 민주당도 지금 문제가 있다. 네? 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 이게 확인이 됐어요. 어느 정도. 뭐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예.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 특검, 국민의힘에 준 돈만 기소를 했다.
특검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민주당도 압수수색 해야 돼, 이거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으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니까, 민주당을 봐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에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민주당도 수사를 해야 돼요. 왜 국민의힘만 수사를 해? 그래서 통일교가 민주당에 후원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자, 네? 중앙지법 형사 27부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여 명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학자죠. 예,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해서 첫 재판을 열었다.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이 확인이 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김용섭 광주시장, 김용록 전남도지사에게 후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예,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예, 중도보수님. 3차 국민경선 이낙연 67, 이재명 28, 문재인이 신천지 가서 연설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건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근데 호남 지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제 오늘도 이제 당원 간담회가 진행이 됐죠. 어제 당원 토론회에서 유령 당원 문제를 둘러싸고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원들 사이에 좀 언쟁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조금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뭘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그 당원 여러분들도 표현을 지금 정확히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령당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유령당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표현을 좀 정확히 써주셨으면 좋겠어. 유령당원은 페이퍼 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당원으로 본인이 가입해가지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유령당원이라고 합니다. 푸른이르님, 요번 최고위 보궐투표 명청대전은 사이비 종교와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나.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선거 출마자들이 경선을 앞두고 명단을 모아요. 당원 명단을 모아. 그리고 자기들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그 명단을 여기저기서 수집한 거를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유령 당원에 해당되는 건 4만 명뿐이어서 그 4만 명은 다 이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발 조치할 사람들은 고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항변을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더라고요. 토론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70만 명이 정청래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70만 명이 입당을 했는데 그게 다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이란 뜻이 아니고 유령 당원, 페이퍼 당원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4만 명일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속아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유령 당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걸 유령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의미가 협소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당원으로 가입 안 했는데 그 뭐 주소, 신상 정보 이렇게 개인 정보 확보해가지고 입당시킨 경우 이거는 유령 당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갑자기 당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당원 명부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왜 주소가 겹치거나 뭐 연락처가 겹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컨대 신천지가 10만 명이 입당을 했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당원 명부를 백날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어. 거기 소속 신천지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잖아.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유령당원 문제만 얘기를 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토론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처럼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종교 집단이 혹은 뭐 조직화된 지금 종교 집단 외에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입당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런 세력들이 대거 입당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 헷갈리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지금 평행선만 달리는 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0만 명,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만 명까지 갑작스럽게 당원이 늘었는데 이 당원들이 특정 종교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님 제 방송 듣고 있으면은 당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신경질 부리면 됩니까? 당원들이 직업 정치인들이 아닌데 무슨 정치평론가들이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그 정확한 표현을 쓰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어제 보니까. 뭐 난장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유령 당원이라는 게 아니고 유령 당원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왜 갑작스럽게 당원들이 급증을 했는지 이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규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특정 종교 집단이 관여돼 있는 건 아닌지. 왜? 호남 지역에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 에? 뭐 서울에서 20만, 뭐 경기에서 10만, 뭐 광주에서 10만,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늘어서 합치니까 70만 명이 됐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당원들이 많이 늘었나 보다. 근데 호남 인구가 300만은 좀 넘죠. 예, 전남북을 합치고 광주를 합치면은 뭐 한 4,500만 되나요? 아니 4,500만 되는 인구 전체가 4,500만 되는 지역에서 당원이 70만 명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런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라는 게 강기정 2022년에 윤석열 때 지금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만 받았는지 뭘 더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용섭, 지금 김용록, 전남도지사, 에? 강기정, 김용록은 현직이에요. 현직 지금. 현직 도지사들이 통일교에 돈을 받았어. 이게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이런 게 다 겹친다는 거예요. 지금 오버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가 호남하고 손잡고 장난질 하는 게 지금 이런 문제 아니냐 이거죠. 통일교 신천지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강기정, 김용록, 여러분 이 사람들 당대표 선거 때 누구한테 붙어 있었어요? 다 정청래한테 붙었던 사람들이잖아. 강기정, 김용록이 정청래한테 다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통일교에 돈을 받았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거 후원금은 계좌로 후원한 건데 이건 당연히 한도를 못 넘기지. 다 잡히는데 현찰을 받았는지 아니면 돈이 아니라 당원 명부로 강기정을 예컨대 2022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때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강기정을 광주시장 후보로 만들어줬는지 김용록을 전남지사 후보로 만들어줬는지 이걸 누가 합니까?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되지. 왜 국민의힘만 이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특검은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지금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기정하고 김용록은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게 정청래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왜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호남에 왜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통령께서 정교 분리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하셨고, 정치 집단들이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법인이나 재단을 해산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만 조져라 이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더 세게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만 얘네들이 마술을 뻗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호남에 있는 토호 세력들 얘네들 이런 통일교나 신천지 쪽하고 충분히 손을 잡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강기정, 김용록 다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됩니다. 일단 진술이 나왔잖아 지금. 민주당도 받았다고. 우리가 더 깨끗해야 국민의힘을 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당 차원에서 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거 지금 해결 못하면은요 우리도 국민의힘 꼴나요. 그리고 정청래가 저지랄하는 거 보세요. 저는 냄새가 너무나. 그리고 이 털레반들도 도를 지나친 광신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딴지 게시판에 정상적인 민주당 당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천지 통일교가 들어가가지고 장악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그거를. 그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들 그 딴지뿐만 아니라 있어. 얘네들도 대단히 심해. 이게 특정 종교 세력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장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여론을 왜곡시키잖아 얘네들이. 일반적인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이 딴지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은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딴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는 딴지 커뮤니티에 거기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지, 통일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지, 정청래 빠는 놈들이 진짜 순수한 민주당원인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문조 털렌지, 아니면은 한학자 똘만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출처도 불분명한 딴지 게시판을 보고 그걸 민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민심하고 딴지 게시판 민심하고는 너무 큰 온도 차이가 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니 동접이 4천이 나오는 방송인데, 이 방송이 지난주에 동접이 평균 뭐 한 4천 중반대가 나왔어요. 평균 뭐 4천 4,500이 나왔어. 제가 방송이. 아니 근데 어떻게 좋아요가 3천이 나오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그래서 1,000명은 공짜로 도둑 방송 보는 거냐, 양심도 없냐, 그래서 좋아요 좀 누르고 방송을 봐라.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동접자 수보다 좋아요 수가 늘어났어요. 더. 제가 이제 3,000명 정도 좋아요가 나오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내내 제가 보통은 동접자 수하고 좋아요 수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동접이 한 4천 나오면 좋아요가 한 4천 나오고, 동접이 한 5천 나오면 좋아요가 한 5천 나옵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만 이상하게 동접이 4천이 나오는데 좋아요는 3천만 나오는 거야.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어제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어제 방송 좋아요 수가 동접 수보다 한 200 정도 많았어요. 거의 비슷했어. 동접 수하고 좋아요 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도둑 시청이 많았던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빠져가지고 좋아요를 까먹은 거야.
이 방송이 너무 재밌으니까 좋아요 누를 시간이 없는 거야. 이 방송은 그냥 막 빠져드는 거야. 그냥 막 빠져들어. 그러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까먹는 거야. 내가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정신들 차리고 다들 좋아요 누르고 갔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김어준을 뉴스공장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감시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잘 몰랐던 건데 뭐가 이상한 점인가라고 이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아니 김어준 방송이 동접이 30만 명 가까이 나온다. 동접이 3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요는 6만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좋아요가 6만이라는 거예요. 좋아요가 6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걔네들은 사이즈가 큰 방송이고 저는 사이즈가 작은 방송이어서 저는 동접자 수하고 좋아요 수가 거의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쟤네들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좋아요 수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이 봤는데 동접이 30만인데 좋아요가 6만이라는 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동접자 수랑 좋아요 수가 거의 일치되는 결과가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제가 좋아요 좀 눌러달라요 눌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김어준의 시청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썰들이 들려요 지금. 무슨 뭐 챗봇 무슨 뭐냐 로봇을 돌리니 많이 뭐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중에 하나야. 왜 동접이 30만인데 아니 30만이면 좋아요가 최소한 절반은 나와야 돼요. 30만이면 저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하는데 30만이 나오면 좋아요가 30만이 나온다는 얘기야. 모해님 저도 가끔 까먹어요. 앞으로 까먹지 마세요. 근데 30만하고 6만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한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5만 정도는? 동접이 30만이면 좋아요는 한 15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저희 어머님이 또 매블쇼도 검증을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예, 매블쇼는 이제 뉴스공장보다는 동접자가 좀 적죠. 뉴스공장이 한 30만, 매블쇼가 한 20만 뭐 이렇게 되는데 매블쇼도 비슷하다라는 거야. 매블쇼도 좋아요 숫자가 한 6만이 좀 넘는다는 거예요. 김어준도 6만? 아니 동접자가 10만 차이가 나는데 김어준도 좋아요가 6만, 매블쇼도 좋아요가 6만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것도 통일교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혹이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의혹 단계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이게 거의 확신의 단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돈만 내겠냐 이거야. 돈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표 아니에요. 표. 얘네들이 시청률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 쪽도? 그 시청률 올려주는 게 뭐 하러 그러냐, 김어준 좋아서 뭐 김어준 도와주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시청률 올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김어준이 독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 독보적인 정치적 영향력.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민주당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누군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야. 신천지가 입당을 해가지고 통일교 신도들이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에 개입하는 거 이것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를 시청률을 올려가지고 스피커를 키워가지고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민주당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한학자 비서가 와가지고 동접을 우리가 10만 원 올려주겠다. 최한욱을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신도들이 최한욱 TV를 밤 10시만 되면 모두 보도록 지침을 내려가지고 최한욱이를 동접을 10만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런 제안이 와.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안 하죠. 근데 어떤 유튜버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다 칩시다. 예. 그래? 한번 해볼까? 아, 그게 다 떠나서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어? 동접이 갑자기 제가 지금 4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지만은, 1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제 방송을 봐준대. 그럼 돈이 얼마예요, 다 떠나서? 동접이 10만이 매일 들어오면요, 저 재벌돼. 예? 저 재벌돼요, 진짜. 한 달에 한 10억 정도는 벌 거야, 최소한. 어? 한 달에 10억 정도는 충분히 벌어요. 어? 한 동접이 한 10만 명 들어오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그 대신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줘. 이러면. 아, 그럼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동접이 1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아, 내일 갑자기 들어오니까 오늘 밤에 왔어. 신천지 저기 통일교에서. 통일교 가까워요. 가평에 있어. 통일교 성전이 가평에 있어요. 가평에. 그리고 통일교 애들이 왔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나 내일부터 우리가 10만 만들어줄게. 어, 그래? 아, 땡큐지. 고맙지. 난 뭐 해주면 돼? 가끔 뭐 좋은 얘기나 좀 해줘. 가끔. 어? 뭐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중요한 얘기 좀 해줘. 아,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내일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최한웅 TV 동접이 10만이 돼요. 10만이 돼.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 갑자기 들어왔는데 10만이 된 거야. 막 구독자가 100만으로 늘어나고, 예, 동접이 10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최한욱은, 아, 저기 지금, 그 누굽니까? 김어준이 채우기하고 비교도 못하는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 경선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제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볼 수가 없지. 그럼 제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쟤네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전환길이가 갑자기 컸잖아. 물론 뭐 그 전에 스타 강사라고는 하지만은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이 새끼 몇 달 사이에 큰 거잖아. 이거 전환길이 누가 키웠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전환길이 유튜브에 갑자기 동접이 들고, 갑자기 전환길이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스피커가,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유명 인사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못 커요. 유튜브 세계하고는 유명한 사람들, 지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해. 왜? 자기들이 이름값이 있으니까 나오면 막 유튜브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동접 뭐 지금 3, 4천 나오는데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렇게 안 나와요, 동접. 그 민주당 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김규리 씨 있잖아요. 김규리 씨. 배우 김규리 씨. 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도 종종 나가고. 근데 이분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예, 김규리 씨 라이브를 하길래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동접이 500명이에요. 500명. 김규리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물론 뭐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김어준이 김규리 많이 밀어줬잖아. 근데 김규리가 라이브를 하는데 500명이 보고 있더라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동접자 수보다는 많아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 이게 가짜뉴스 근절하고 이 정교 분리 정교 분리 문제하고 이게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저질화되고 있느냐? 종교 집단들, 광신도들이 정당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장동혁이 왜 저러느냐? 장동혁이 우리가 볼 때 미친놈이잖아요. 아, 고맙네, 땡큐. 장동혁이 계속 저렇게 해.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장동혁이 왜 저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 통일교 신천지 표를 받거든.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1인 1표제? 씨발 이거 당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밀고 나가잖아 지금. 의원들도 반대, 당원들도 반대. 이거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1인 1표제를 하려고 저렇게 목숨을 걸었냐고.
그거는 딴지 게시판만 보고 하는 짓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호남 지역에 예? 호남 지역에 여기 호남 강원 지구에 쪼개기 후원금 기부 예? 강기정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랑 사진 찍었잖아. 김용록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랑 사진 찍었잖아.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에서 저는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거 싹 쓸어버려야 돼요. 적어도 민주당에 이런 종교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들은 엄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적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반헌법적 위헌적 행태입니다. 정청래가 내란 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야말로 이러다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 될 수 있어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어.